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인터넷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키게 해서 고객이 좀 더 편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창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쇼핑몰, 검색 또는 뭐 경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유형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은 조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신발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신발이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 있는 신발인지 아니면 맞춤형 신발인지 아니면 그냥 중저가형 캐주얼 신발인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 쇼핑몰이 몇 개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과 관련돼서 어디가 가장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싼 운동화를 또는 가장 좋은 품질의 운동화를 어디서 공급받아야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신발을 판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청소년용이다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식의 디자인과 또 가격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이제 실버층을 겨냥해서 안 미끄러지는 신발 뭐 또는 편안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런 신발, 기능성 신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타겟이 노인분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노인을 둔 장년층이 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파는 제품에 따른 어떤 고객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중장년층을 예상을 하시게 되면 어린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트하고는 굉장히 설계 자체가 간단해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그죠? 간단해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웹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런 뭐 이 클릭하는 횟수라든가 뭐 이렇게 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년층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거라면 웹이 좀 더 편하고 간단하고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편하게 내 제품을 보러 오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제 고객 제품,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UI, 이제 UI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우리가 가게에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저기 가면 기저귀가 있지, 저쪽에 가면 화장품이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것처럼 웹에서도 우리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가면 신발이 있었지, 저기 가면 옷이 있었지, 여기 가면 내가 주문하면 됐었지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UI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고객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나는 뭐 메인은 예를 들어서 일반 포탈에서처럼 멋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메인이 복잡한 게 너무 싫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거 한두 개만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그거에 따른 행동 반경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처음부터 조사하시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템을 결정하셨을 때 바로 이 아이템이야. 난 이 아이템 하면 꼭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터넷과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놓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바로 여러분들을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획과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력이 이제 수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도 뭐 가게를 비싼 권리금을 주고 오픈을 했어도 우리가 손님을 제대로 잘 맞지 못하면 가게가 제대로 번성할 수 없듯이 인터넷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이 엉망이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운영과 마케팅도 여러분의 창업의 아이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역시 큰 쇼핑몰에서 오는 편리성이 있고요. 작은 쇼핑몰이 참 좋긴 좋은데 또 어떤 점 불편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고객은 작은 곳에 가서 사더라도 큰 기업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쇼핑몰을 하시더라도 운영 자체는 대기업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아이템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타겟을 누구를 잡을지,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은 뭔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잘 하시는 게 나는 보통 그 동호회에서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댓글 달아주고 또는 어떤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 해오셨다면 사실은 이제 운영 관리 부분은 굉장히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이 있으실 건데 막상 어떤 아이템을 딱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아이템에 맞는 그런 실제적인 운영 매뉴얼이 약간씩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웹을 구현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조카들한테 물어보셔서 어떻게 대응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웹에서 쓰는 언어들. 근데 이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커뮤니티를 함께 해주는 거하고 어른의 언어를 쓰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이런 단어도 넣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언어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똑같을 것 같지만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고객이 굉장히 유식한, 굉장히 인텔리한 고객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운영자 자체도 인텔리 같은 느낌을 줘야지만 고객들이 그 댓글을 보고 신뢰를 갖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흔히 이제 나는 참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글로 나타내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중해야 될 글과 그죠? 그다음에 자유롭게 나눠야 될 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차별하고 어떻게 전문화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게시판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부분은 자유롭게 가시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여러분들의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전문화돼서 가야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양쪽에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다른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이 과연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발 가게를 오픈했는데 나랑 비슷한 신발을 파는 데가 10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색했을 때 10곳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 고객들도 10곳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웹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뜨는 게 있고 밑에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는 검색 쭉 해서 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검색하시면 일부러 10번으로 클릭해갖고 가서 보시지는 잘 않으시죠. 그죠? 보통 첫 화면으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제품이 또는 내가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메인 화면에 뜨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우리가 메인 화면에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해서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밑에 잘리는 것보다는 위에서 보여지는 게 더 좋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스폰서 링크라든가 또는 뭐 그거에 관련된 광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는 사실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좀 지불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처음 창업하셨을 때는 그런 방법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이렇게 광고를 해도 될 정도로 하시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클릭으로만 돈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만 쓰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게끔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동네에 많이 가셔야죠. 내 동네에만 있으면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을 하셨으면 그 떡 같은 거 들어가지고 동네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우리 오늘 오픈했어요. 뭐 잘 부탁드립니다. 또는 뭐 스티커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는 친한 친구분들 좀 전화해서 야, 좀 와봐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웹에서도 내가 그 가게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지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를 위한 어떤 패션 신발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면 그 학생들이 자주 가고 있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 이런 신발 유행이래요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일어난 창업과 실물 경제에 일어난 창업이 굉장히 비슷해도 보이지만 매우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새로 뭐 가게 열었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인테리어가 바뀌었네, 뭐 이런 정도를 느끼실 수가 있지만 이 웹은요 그런 지나가는 고객이 없어요.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남의 가게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트에 한 명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우리 실물 경제 창업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기 머리핀 이쁘다 언제 사야지라고 해서 갑자기 뚝 들어가 사는 경우가 있지만 사이버 웹에서는 절대로 나를 알리지 않으면 나를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고객이 찾아다니지 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 조사를 하실 때도 그래서 잘 되는 데를 꼭 벤치마킹 하셔서 여기는 왜 잘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 얘네들은 어떤 제품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사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차별화 전략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고객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실제로 운영은 그에 걸맞는 우리만의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억되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별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장을 조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쪽,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쇼핑몰 같은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커머스라고 해요. 그래서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나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웹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죠. 내가 창업을 하는데 쇼핑몰을 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는 이 커머스 상거래를 아주 작은 금액의 가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입점을 통해서 마트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고가 정밀락으로 해서 백화점처럼 팔 것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다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커넥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매라든가 우리가 흔히 옥션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드셨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학생들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경매 쪽을 더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경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뢰성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이 이제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워셀러라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가게를 갖고 계시면서도 온라인을 꼭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일부러 내 물건을 사러 막 그 KTX 찾아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웹은 열어놓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그것도 문을 닫아놔도 여러분들 가게가 점원이 없는 상태라도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은 또 좋은 점은 내가
어떠한 제품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한 번 쌓인 신뢰가 24시간 동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팔리고 비가 와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커넥션, 이런 중개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이런 걸 주고서 이제 올리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뭐 입찰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경매고 중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결혼 이런 것도 중개죠. 그죠?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도 중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우미가 필요하시다 그랬을 때 전화하셔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에 들어가셔서 중개에 대해서 부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게 부동산이겠죠. 예,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동네 가까운 데에서 이사를 같이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먼 지역을 가실 때는 이제는 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 부산 지역의 아파트 또는 뭐 동네 이렇게 다 결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매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결정을 하실 때 중개로 할 때 나는 어떤 제품을 중개할 것이라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커넥션 비즈니스 모델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라고 하죠. 우리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팔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리포트나 이런 거를 웹에 올려놓고 팔아요. 3,000원, 2,000원 이렇게. 그리고 더 좋은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들은 10,000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는 의식이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리를 잘 만드셔요. 그런데 그 요리 비법이 대대로 내려오는 명가의 비법이라 이거는 돈 주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제 그런 마켓을 이용하시게 되면 돈을 어느 정도 수수료라는 걸 떼잖아요. 그죠? 내가 1,000원을 벌면 500원을 주고 나는 500원 갖고 있겠습니다. 또는 나는 200원을 드리고 뭐 800원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실 때 이러한 정보나 검색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컨텐츠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창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물 경제에서는 리포트를 쭉 걸어놓고 팔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서점에 가서 보는 그런 수많은 책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알려주면서 퀵 서비스처럼 빠르게 알려준다면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어떤 도움을 받았었냐면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일일이 도서실 가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다시 카피해서 이제 털을 해갖고 갖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웹에다가 나는 이제 어떠어떠한 주제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책 리스트를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서점 가서 책을 사듯이 그걸 이렇게 딱딱 찍으면 그쪽 회사에서 뭘 해줬냐면 복사해서 제본해서 저희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컨텐츠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조금 비싸겠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저는 시간을 아껴서 좋았고 그분들은 이제 워낙 많은 고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서실에 갈 때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도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모이게 되면 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낚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낚시 인구가 예를 들어 우리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뭐 한 2,000명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 일요일은 어디로 떠나요? 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뭐 낚시 도구, 그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거기서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사업의 유형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창업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지게 되면 보통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렇게 웹에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 인기 있는 카페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카페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이제 실제로 팔게 되면 몇 억에 거래도 돼요. 그걸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들도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꼭 그런 포털의 카페를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는 고객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포털에 어디 카페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실력들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 아예 홍보나 또는 마케팅이나 이런 채널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주부 모니터단 모집합니다. 뭐 이런 광고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뭐 쓰시고 뭐 평가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커뮤니티 집단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타겟화돼서 들어오게 돼 있겠죠. 우리가 왜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시듯이 웹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이미 성별과 나이와 지역을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넣기 때문에 보통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겟화된 마케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할 때 요즘에 너무너무 선전도 많이 하는 유명한 그런 포털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한 자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전문가형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서 꼭 내 사이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포털에 그런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 나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자꾸만 머리가 헤어가 이제 자꾸만 약해져서 걱정인데 우리가 이런 머리 모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커뮤니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창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요즘에는 어떤 광고를 하거나 이벤트를 할 때 웹을 완전히 미디어로서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텔레비전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관련된 광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고 관련된 대행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번에 어떤 비누가 새로 나왔는데 아줌마들이 쓰면 예를 들어서 그 주름이 좀 완화된다 뭐 이런 기능성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누를 갖고 있는 회사가 텔레비전 광고를 해서 인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광고 대행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를 가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비누 전문 뭐 그런 몰에 가서 이런 제품들을 홍보해 봐야 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신이 이제 이벤트나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핸드폰이 카메라 기능도 하기도 하고 MP3 기능도 하면서 핸드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모든 이제 비즈니스가 이러한 5가지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5가지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어떤 포털들을 가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로 커머스, 쉽게 말하는 쇼핑몰이나 돈이 거래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 자산이 움직이는 컨텐츠형인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이 사이트는 어떤 걸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창업 준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간단히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유형과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대한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좋은 생각이나 아이템이 있어도 막상 이제 하려고 하면은 엄두도 사실 나지 않고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욕심만 갖고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시간을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한 10,000원만 투자하시면 그 절차에 대해서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제 웹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웹에서 또 그런 절차에 관련된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런 이제 다른 창업 관련된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